안녕하세요, 코드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 시장의 월배당 최강 ETF 중 하나인 JPQ에 대해 알아보고 5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만큼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PQ처럼 커버드콜의 성격을 가진 상품에 투자했을 때 원금이 손실되면서까지 배당을 주는지, 그리고 최근 국내 상장된 월배당 커버드콜 ETF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커버드콜 ETF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14번 영상을 보시면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드콜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출시기간이 오래된 미국의 ETF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TR 값을 보면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참고로 위 ETF는 기초지수 대표 3대 커버드콜이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 기반의 QYLD, S&P 500 기반의 XYLD, 러셀 2000 기반의 RYLD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은퇴를 맞이한 시점에서는 배당 재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만을 반영한 PR 지수를 봐야 합니다. 또한 이 TR 지수를 신뢰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백테스트 사이트는 TR 지수를 배당 소득세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 계좌가 아닌 한 수익률은 보다 떨어집니다. 같은 기간을 PR 값으로 보면 수익률은 처참해집니다. QYLD의 경우 배당 재투자를 했을 때 46% 수익률에 육박했지만 주가는 마이너스 20%가량 빠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주가 흐름을 보면 하락장에서 모두가 사이좋게 하락했지만 그 후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배당 재투자빨이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커버드콜 ETF는 원금이 녹을까에 대한 답은 정해졌습니다. 반신반의하셨던 분들은 이 결과를 보고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규모의 자산 운용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주식을 보완하기 위해 커버드콜 ETF를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2세대 커버드콜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영상에 소개드렸던 JPQ와 같은 상품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기초지수에 투자를 하면서 커버드콜의 비중을 일부 조절하는 형태인데요. 이전에 소개드렸던 GPIX, GPIQ, 디보 등의 ETF들 또한 모두 마찬가지로 기초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만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의 ETF로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제피를 3종 커버드콜과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제피는 2020년 5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3년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기초지수인 스파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초지수를 섞었기 때문에 커버드콜에 몰빵한 3종 ETF보다는 연배당 수익률이 낮아진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R 값으로 보았을 때도 원금 손실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3종 커버드콜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순수 커버드콜 ETF들이 마이너스 10%가 넘게 원금 손실이 되고 있는 동안 제피는 마이너스 1%대로 나름 괜찮은 원금 손실 방어를 보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수익률이 너무 저조한 RYLD를 제외한 나머지 ETF들을 보다 깊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 4년간의 TR 값을 보면 모두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MDD인데요. 방어력이 높다고 알려진 커버드콜 치고는 일부만 커버드콜을 운용하는 제피에 비해 한참 뒤처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PR 기준으로 다시 보면 처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순수 커버드콜의 경우 수익률도 MDD도 무엇 하나 기초지수나 제피보다 한참 뒤떨어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네요. 앞서 보여드린 자료를 토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커버드콜 ETF는 원금이 녹는 게 맞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방어력이 좋다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TR 지수에서는 방어력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주가지수만을 보면 오히려 기초지수보다도 못한 결과를 보입니다. 제피와 같은 2세대 커버드콜의 경우 원금이 녹느냐에 대한 부분은 반반입니다. 원금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면서 커버드콜에 살짝 못 미치는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은퇴자분들이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한 방어력의 경우 배당 재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기초지수보다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은퇴에 적합한 ETF라는 것에 한몫합니다. 다만 제피의 경우로 본다면 원금은 그대로이고 그에 따라 배당 상승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될까라는 의문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기초지수와 커버드콜을 혼합한 ETF를 선별할 때는 배당 상승 여력도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의 상품을 잘 골라야 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이번에는 국내 버전의 ETF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현재 국내에서 주식형 월배당 ETF 중 고배당이면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최초 출시 당시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지수에 S&P 500 등가격 콜옵션을 매도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SCHD와 앞서 보여드린 XYLD를 합쳤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옵션의 매도 비중이 40% 내외라고 설명했으니 SCHD는 60%, XYLD는 40%를 투자한다는 설명과도 같은 말인데요. 이 상품이 출시된 지 1년이 조금밖에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부터 있었던 미국 ETF를 통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의 데이터를 보면 예전 상품명인 플러스 3% 프리미엄이 플러스 7%보다 수익률과 MDD가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두 프리미엄 상품 모두 제피보다 좋은 결과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SCHD의 든든한 방어력과 커버드콜의 조합인 만큼 MDD 역시 상당히 준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인 만큼 배당 재투자를 하지 않은 PR 값을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프리미엄 시리즈는 원금 손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MDD 또한 S&P 500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당 성장에 대한 유추도 살짝 해볼 수 있는데요. 주가와 배당의 상승은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배당률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의 수익률이 배당 성장률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아직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과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교적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피를 빼고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되는데요. 비교적 검증된 약 10년간의 기간의 데이터를 보아도 원금 손실에 해당하는 PR을 보이고 있진 않을 뿐더러 S&P 500 대비 준수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 상승 여력에 따라 배당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ETF를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시면 마르지 않으면서도 상승 가능한 배당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 ETF를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은퇴 시기를 반드시 고려해서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점인데요. 수익률과 MDD를 보면 아시겠지만 커버드콜을 혼합한 상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SCHD를 전부 투자한 경우보다 수익률이나 MDD가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배당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혹은 은퇴를 위해 자금을 모아가는 단계다 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아닌 SCHD 순정 상품에 전부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프리미엄 상품의 경우 커버드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원금 손실이 없었을 뿐더러 인플레이션 방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교적 은퇴가 먼 사회 초년생이나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프리미엄이 아닌 순정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SCHD를 기반으로 설명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S&P 500이나 나스닥을 기반으로 한 월배당 ETF들이 시간이 지나 백테스트가 합리적으로 되는 때가 오면 이 부분 또한 다뤄보겠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이러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돈이 아니라면 아주 약간의 원금 손실 정도는 배당이 높다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요? 각자의 투자의 가치관과 성향이 다른 만큼 모든 분들이 그 스타일에 맞게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